안녕하세요. 이제 다가오는 봄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에 신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결혼 계획은 어그러진 상태고요. 간단히 이유만 말씀드리자면 예비 시가 식구들이 쌍으로 도둑놈 쉼보에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정 떨어져 파혼했습니다.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이 감정이 사그라들기 전에 사연을 정리해 보내봅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젊기도 하고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어서 며느리와 다정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막연하게나마 나중에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픈 마음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백화점도 가보고 카페도 가고 찜질방도 가는 모녀처럼 친한 사이가 되리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어요. 그건 역시나 상상 속의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걸 결혼 준비하면서 알았지만요. 남자친구는 꼼꼼한 성격에 가끔 쫌스럽게 느껴질 만큼 계산적인 구석도 있긴 했지만 사람만 놓고 보면 착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요. 물론 저도 성격에 단점이 있고요. 저도 남자친구도 결혼 정년기 나이고 만나기 전부터 이야기 후 진지하게 결혼 전제하에 만남을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둘이 마음이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같이 놀러 다니거나 먹으러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서 결혼을 급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30 넘어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슬슬 결혼을 체근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시는지라 남자친구를 집에 인사시켰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일단 남자친구가 키도 훤칠하고 어른들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아빠는 남자친구 배경보다 사람 하나 보고 저한테 잘할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조금 걱정을 하시긴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힘들 것 같다면서요. 엄마는 너무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안 시키고 싶었어. 비슷한 집끼리 만나야 잡음도 없는 법인데. 엄마는 모르겠다. 사람은 괜찮은 것 같지만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구나. 너 그 집에는 가봤어? 인사드리러 곧 가기로 했어. 내가 모은 돈이 좀 있으니까 대출받아서 시작하면 어쩌어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엄마 말 들으니까 저까지 괜스레 심란했는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자 쪽이 잘나서 이것저것 까다롭게 재고 따지는 것보단 낫다. 아빠는 너한테 잘하는 남자가 좋아. 그깟 돈이야 둘이 앞으로 열심히 벌면 되는 거야. 결혼할 마음만 확실히 있으면 둘이 조금 모자란 듯 시작해도 괜찮아. 아유, 당신 그렇게 태평한 소리 말아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때랑은 많이 달라요. 우리 때야 다들 어려웠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왜 내 딸을 굳이 힘들게 시작하게 하나요? 엄마 아빠는 서로 투닥거리시면서도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제 마음이니까요.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거 두 분이 아셨기 때문에 일단 저의 의견에 모든 우선권을 두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에 인사하고 난 이후로 남자친구도 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마냥 쉽게 생각했었나 봐요. 둘이 마음만 맞으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준비하면서 보니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가장 큰 현실의 벽은 다름 아닌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 사람 만나면서 각자 집안 사정은 어렴풋이 파악은 했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거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사람 집 형편이 저보다 못하다는 건 남자친구와 대화 중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만 아니면 우리 사이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은 잘 살아요. 아빠는 사업하시고 엄마는 공무원이시고 2년 후 퇴직이세요. 아직 장가 안 간 오빠 한 명 있고요. 저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나와 프리랜서로 나름 성공해서
수입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동안 모은 돈도 꽤 되고요. 남자친구는 집이 지방이라 원룸에 자취하면서 꽤 직장을 다니는데 전문 직종이라 수입은 좋은 편입니다. 저랑 버는 돈은 비슷한데 문제는 나가는 돈이 많은 건지 직장 생활 5년 하면서 모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였죠. 결혼하자는 사람이 모아놨다는 돈은 꼴랑 3천만 원. 솔직히 좀 놀랐어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요. 처음 경제 상황 오픈하고 조금 충격받아서 제가 결혼을 미루자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게 어때? 오빠가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한 1, 2년 정도만 더 바짝 모아서 하면 둘 다 여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지금 이 상태로는 전세는커녕 월세도 못 얻어. 오빠 원룸 빼봤자 1,000만 원이잖아.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그때 가면 또 미룰 일이 생긴다며 굳고 결혼을 지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면 또 결혼 못할 이유가 생기는 법이야. 말 나왔을 때 무리해서라도 결혼하자. 그래야 빨리 자리도 잡지. 애매하게 더 연애해봤자 쓰는 돈만 많을 것 같아서 그래. 일단 신혼은 내 원룸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생활비도 아낄 테고 말이야. 남자친구는 너무 쉽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모은 돈이 있는데 처음 시작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풍족하고 좋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돈 모은 건데 오빠가 살던 원룸에 와서 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전세든 월세든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 알아보던가 그게 안 되면 오빠가 돈을 더 모으던가 해야지. 결혼 2년을 미루면 나는 36이야. 그럼 너무 늦잖아. 2년 동안 모아봤자 1억을 모으는 게 가능하겠어? 기껏해야 2, 3천이지. 오빠 집에서는 도와줄 여력이 아예 없으신 거야? 글쎄, 어머니께 말씀은 드려봐야겠지만 내 동생도 나 장가가고 나면 결혼하고 싶어하는 눈치라 아마 큰 도움은 못 받지 싶어. 남자친구 집에서는 아예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건지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아마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자식들 성인 되고 나서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사는 경기도 외곽에 어머니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고 어머니는 아직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세요. 집에 생활비를 보태느라 남자친구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둘이 사정이 비슷하면 서로 없이 시작하는 거 상관없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주위 결혼한 집들 보면 시가에서 금액적인 지원이나 신혼집을 지원받는 경우도 많고 편하게 결혼하는 주변 지인들은 봐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내심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지원을 받긴커녕 이 사람과 결혼하면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을 상황이 예상되니까 괜히 씁쓸하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이 사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결혼을 좀 미룰 생각이라고 했더니 여기서 저희 부모님이 큰 결단을 내리신 게 사위가 집 마련하는 게 너무 부담일 것 같다며 집을 제 앞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빠, 그냥 결혼을 좀 미룰까 봐요. 그 사람이 너무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돈 모은 게 3천뿐인데 집에서 도움 받는 것도 어렵대요. 저더러 지금 사는 원룸에서 시작하자는데 난 그건 싫거든요. 그냥 대출받아 시작할까 생각도 했는데 요즘 이율도 높다잖아요. 이래저래 상황이 좀 그래요. 네 남자친구 놈은 어쩐데? 네 말대로 결혼을 그냥 미루자고 하는 거냐? 결혼 1, 2년 미루면 돈을 많이 모은다는 보장은 있고 그러느니 빨리 결혼해서 둘이 같이 돈을 모으는 게 낫지. 둘이 연애 더 해봐라. 밖에서 쓰는 돈으로 줄줄 세지. 아우 어쩜 남자친구가 아빠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이런데. 집은 아빠가 너희 회사 근처로 알아봐 줄 테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결혼해. 벌써 인사까지 다 해놓고 미룰 건 뭐니? 남자 입장에서도 집을 온전히 해온다는 건 부담이지. 집이야 여유 있는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거지 뭐 어떠냐. 너랑 네 오빠 결혼할 때 한 채씩 주려고 아빠가 생각은 했어. 당장 아빠가 알아볼 테니까 더 고민 말어.
아빠는 제게 집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을 미룰 생각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GTX 라인 나름 핫했던 동네에 아파트를 해주시겠다며 매물 나온 거 이 집 저 집 엄마랑 같이 보러 다녔어요. 지금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있긴 한데 거긴 구축이기도 하고 세입자가 있어서 제 결혼과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정말 통 큰 결정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 이 상황에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강남의 건물 빼고 아파트만 해도 여러 개 있고 그 외 서울이랑 경기도의 집 건물만으로도 충분하시거든요.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간다고 집을 해주시겠다는 거 솔직히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 쉬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는 제 힘으로 최대한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부모님 찬스라는 게 결정적으로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했고요. 일단 남자친구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나서 결혼 준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상견례 전에 남자친구에게도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요. 사귄 지 2년 만에 남자친구 엄마와 시누이 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살갑거나 외향적인 편이 아니라서 혹여 예비 시모가 저를 안 좋게 보실까봐 미리 말해둔 게 있었습니다. 나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알지? 살갑게 대화할 자신도 없고 애교 많은 며느리는 못 되니까 오빠가 옆에서 나 도와줘.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 다정하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나랑 동생한테 다정하신 분이니까 예비 며느리한테도 당연히 그러실 분이야. 너무 어려운 자리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 부모님 인사드릴 때처럼 편하게 생각해봐. 저한테도 분명 따뜻하게 대해주실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과는 달리 예비 시모는 저에게 살갑거나 다정한 스타일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저를 함부로 대하시거나 싫은 티를 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아니었달까요? 그냥 자식들한테만 자상하고 다정한 스타일이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요. 일단 제가 불편한 자리이니 인사하러 온 며느리감을 챙겨주시는 게 정상일 텐데 예비 시모는 저녁을 먹으면서 맛있는 반찬은 전부 아들 앞으로 밀어넣고는 아들에게만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예비 사이만 열심히 챙기셨는데 말입니다. 암튼 거기서 살짝 싸움을 느끼긴 했지만 처음 본 자리에서 판단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갔어요. 예비 시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저에 대한 정보는 대충 남자친구에게 들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는 일이라던가 사는 곳이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객관적으로 제가 더 나은 상황이라 말을 아끼셨던 것 같아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원래 오빠가 올해까지 결혼 말이 없으면 먼저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결혼 시기를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니? 저희는 내년 봄쯤 하고 싶어요. 그래? 기왕 하는 거 말이 나왔을 때 빨리 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야 우리 딸도 결혼 준비를 빨리 할 수 있을 테고. 근데 혹시 우리 사정 얘기는 대충 들었니? 신혼집이 제일 걱정인데 아들만으로는 원룸 들어가서 사는 건 네가 싫다고 했다며? 아마 신혼집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골치가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서 집을 해주시겠다는 건 상견례 할 때 돼서 말씀드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집 걱정을 하시길래 어차피 알게 될 거 그냥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때 말씀드리겠다고 한 건데요. 아빠가 저 신혼집은 해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집은 걱정 덜으셔도 돼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예비 시모와 시누이 눈이 커다래지더라고요.
집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너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야? 너희 직장 가까운 동네는 엄청 비싼 동네 아니냐? 전셋값도 다른 곳 매매 비용 맘먹던데 부르는 게 기본은 10억 아니냐? 아빠가 집 문제 때문에 사위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걱정하셨거든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결혼 준비하려면 어머니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요즘 부모님이 집 보러 다니시는데 아직 어느 아파트로 할지 결정은 못 하셨어요. 집값 떨어지고 있긴 해도 지금이 바닥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올 겨울까지는 집값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고 하셔서요. 집 문제를 말씀드리자 그 전에 무덤덤한 어머니 태도는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걸 제가 다 눈치챌 정도였고 다음번에 또 놀러오라는 말과 자주 얼굴 보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양쪽 부모님 의견 물어 결혼 날짜는 봄쯤으로 잡고 미리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를 결혼시키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셨고요. 예비시댁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쪽이 부담을 더 하는 상황을 아시다 보니 저희 집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결혼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예비시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희연이 통해 들었는데 집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집 문제 생각하면 어찌해야 하나 애들한테 미안했는데 말입니다. 집 가지고 시작하면 아이들 금방 자리 잡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비싼 아파트를 대출도 없이 해주신다는데 저는 보태는 게 없어 그저 고맙단 말씀밖에 드리질 못하겠네요. 그래도 예비시모가 잊지 않고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거 보고 저희 부모님은 그거만 됐다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시모에게 손살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집이야 여유 있는 쪽에서 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뭐가 어떻습니까? 저는 제 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라서요.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부모로서 바랄 게 없지요. 그나저나 김서방같이 든든한 아들은 우리 식구로 주시니 저희도 감사할 따름이네요. 양가 어른들이 주거니 받거니 양쪽 자식에 대해 공지사도 했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 논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허례허식 생략하기로 해서 예단 안 드리는 걸로 했고 저도 잘 안 하고 다닐 예물은 다 생략하기로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생략해도 남자친구가 모은 돈으로는 신혼집 혼수, 여행, 반지, 결혼식장 비용 등등 들어갈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사업을 하시니까 그동안 축의금 뿌린 거 거두실 것도 많고 하객도 많이 올 것 같다 하시면서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되 양가 식비도 다 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엄마가 저한테 비상금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희연아, 간소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거 엄마가 주는 거니까 가지고 있다가 정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해. 돈 때문에 못한 거 있으면 결혼해서 엄청 서운하다. 엄마가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대신 이건 김서방한테는 비밀로 하고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쓰렴. 저는 엄마 말대로 비상금 얘기는 남자친구에게 하지 않고 결혼식장 비용과 식대를 우리 쪽에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 어머니도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며 저희 부모님께 전화도 드렸어요. 큰 문제는 거의 해결한 셈이라 이제 자잘한 준비만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상견례하고 얼마 후에 예비 시어머니가 연락하셔서 회사 근처라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저 혼자 예비 시모를 본다는 게 좀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일단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저랑 밥 먹자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결혼 준비 잘 돼가냐는 둥, 저희 부모님은 잘 계시냐는 둥,
영혼 없는 질문만 몇 개를 하시더니 곧 본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아빠가 식장 비용을 다 대주시겠다는 거 들었다. 감사한 일이지.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객이 많이 올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거의 아들 회사 손님일 거다. 어쨌든 식대까지 부담하시겠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근데 말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호텔에서 하는 예식은 호화롭기만 하고 허례허식 같아서 말이야. 거기서 쓰는 돈이 대체 얼마니? 그렇게 어차피 돈 쓰실 거면 차라리 일반 예식장에서 평범하게 하고 남은 돈으로 현금 예단 1,000만 원을 해다오. 내 오늘 이 얘기하려고 너 보자고 했어. 이러시는데 솔직히 황당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저희 친정 식구들 손님이 월등히 많을 거 예상한 거였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오빠 제치고 하는 개운이라 호텔에서 예식을 해주고 싶어 하신 건데 저리 머리를 굴리시다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바로 대답 안 하고 좀 싫은 티를 냈어요. 어머니, 그건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저희 오빠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다는 건데 일반 예식으로 하고 남은 돈은 시댁 드리자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예단은 상견례 때 안 하는 걸로 이미 얘기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애 많이 쓰셨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그만치 너를 위해 해주시겠다는 건 여유가 되셔서 그러는 거잖니? 사실 내 입장에서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단 아무것도 없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 아들 보내면서 예단비 받아서 쌈짓돈으로 갖고 있었으면 해서 그런다. 네가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현금 예단하겠다 말씀드려보렴. 내가 말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어찌어찌 그 자리를 피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 생각하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집도 내가, 결혼식이랑 양가식 때도 내가, 자잘한 결혼 비용도 거의 내가 하는 셈이고 남자친구는 본인 돈으로 혼수 마련하는 건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애 낳아서 친정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줘도 100%그 돈 본인한테 주고 자기한테 조리받으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사실 편하게 넘어가자면 엄마가 주신 비상금으로 그냥 들여버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바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남자친구와 통화해보니 자기 어머니가 저를 만나 이런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예비시모가 벌써 저를 무시하고 돈줄로 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고 일단 제 선에서 해결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시모가 제게 한 요구를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예단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미안해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 아니라 예비시모 요구를 없던 일로 하고 싶었던 저는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화가 좀 나 있는 상태여서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 너무 무례하게 들려. 어머니는 왜 호텔 예식 비용 아껴서 남는 돈을 예단비를 달라시는 거야? 그건 안 하는 걸로 이미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돈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냐고. 딸이 시집가고 아빠 본인도 읽어놓으신 게 있으니 호텔 예식을 다 부담하겠으니 하자고 하는 거잖아. 내가 집도 하는데 예단비까지 달라시는 건 진짜 너무하신 거야. 오빠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나는 결혼 못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결혼 안 하겠다는 강수를 뒀지만 지금 딱 잘라야지. 안 그럼 친정을 호구로 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네 말 충분히 이해가. 근데 어차피 쓰려고 생각했던 비용 아껴서 1,000만 원 빼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너무하신 건 맞아. 내가 그건 정말 미안해. 근데 엄마 입장에선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서운하셔서 그러는 거야. 네가 예단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내 돈으로 네가 주는 것처럼 드리는 건 어때? 남자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예비시모에게 드리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꼴랑 3천 있는데 그럼 오빠는 결혼 비용으로 딱 2천 쓰겠다는 거네? 오빠 정말 장가 잘 간다. 대한민국에 오빠처럼 결혼 거주하는 사람 있을까? 오빠 잘 들어. 우리 부모님도 쉽게 버신 돈 아니야. 세상에 편하게 버는 돈은 없어. 나는 결혼해서도 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지 아무것도 안 보태주시는 오빠 어머니한테 효도할 생각은 안 들어. 솔직히 말하면 시댁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저는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언성을 높이며 말을 했고 남자친구는 그 말이 또 기분 나빴나 보더라고요. 조금 어두워진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말을 왜 그리 심하게 하냐? 결혼할 사이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올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계산해봐? 솔직히 장인어른이 집 사주시는 건 네 명의로 할 테고 집은 어차피 묶여있는 돈이잖아. 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명의니 그건 엄밀히 말하면 결혼 비용이라고 할 수 없지. 어차피 네 거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 돈 3천만 원은 혼수니 뭐니 고스란히 결혼 비용으로 쓰는 건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너야말로 드는 돈이 없는 거잖아. 장인어른이 보태주는 예식비 말고 네가 쓰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신 예단비 좋은 마음으로 그냥 드리자. 어? 저는 남자친구가 펼치는 개논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그런 계산법을 생각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신혼집은 애당초 자기 것이 아니니 결혼 비용이라 할 수 없다니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리는 돈만큼 저더러 보태라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오빠 이런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뭐? 집은 결혼 비용이 아니야? 그런 논리가 어딨니? 나 2번 말 안 해? 내가 이 말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순간 우리 결혼은 깨지는 거니까 오빠가 알아서 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려. 남자친구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일단 알겠다고 대답은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지났나요?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이번엔 집으로 와서 밥 한 끼를 먹자 하시더라고요. 느낌에 아무래도 예단비 문제 때문에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말을 했겠구나 짐작했고 시모 목소리가 나쁘지 않은 걸로 봐서 미안해서 저를 부르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흔쾌히 가겠다고 대답했고요.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 집에 가서 알았지만요. 예비시댁에 갔더니 그때는 시누이도 같이 와 있더라고요. 둘 다 저를 반갑게 반기길래 저도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말씀을 꺼내시려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한참을 딴소리만 실컷 하시더니 어머니가 결국 먼저 얘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예단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엉뚱하게 신혼집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가 10월쯤이었는데요. 아빠는 겨울까지 집값 추이를 보겠다 하시면서 매매를 미루고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아직 집 보러 다니시는 거지? 너희 들어갈 집인데 언제쯤 볼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하구나? 요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요. 아빠도 바닥 잡는다고 눈치 보고 계신 거죠, 뭐. 그래도 그 동네 시세가 10억 밑으로 떨어지진 않네요. 저는 직장에서 조금 멀어도 상관없는데 아빠가 무조건 입지 좋은 상급지에 잡아야 한다고 하셔서요. 그래? 10억이나 하는 아파트를 확실히 해주실 마음은 있으신 거구나? 아니, 너 지난번에 내가 예단말로 속상했다며. 현수 이놈이 어찌나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날 아주 혼이 났지 뭐니. 암튼 그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마. 그깟 예단비에 내가 목숨 걸어서 뭐 하겠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얘긴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러시길래 저도 더 이상 기분 상해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며 대답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근데 말이야, 아직 집 계약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아무리 생각해도 10억으로 집 한 채 사고 마는 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는데
저는 듣고 있으면서도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왠지 어마어마한 말을 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기왕에 너 집 사는 걸로 10억 돈 쓰시려고 마음먹으신 거면 차라리 5억짜리 집을 2채 사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이야. 오늘 너 집까지 부른 건 진지하게 집 문제 상의하려고 부른 거야. 굳이 비싼 동네 한 채 사느니 조금 외곽이라도 2채를 사달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어차피 저에게 집 사주시려고 맘먹으신 게 10억 돈이니까 그 돈으로 집 2채를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어머니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살 집인데 뭐하러 외곽에 하급지 2채를 사겠어요? 어머니, 투자가치 생각하면 비싸도 상급지 아파트를 사야죠. 아빠가 좋은 곳에 사주시려는데 제가 싼 집으로 2채 사달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해요. 근데 왜 2채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신우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이러더군요. 엄마,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해. 내가 새언니한테 말할까? 신우이 말 듣고 나서야 이 집 식구들이 나한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나 머리를 막 굴리고 있었고요. 신우이가 퇴근하자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빙빙 돌려 뭐하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말하마. 실은 우리 현아가 내년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기가 어렵다나 봐.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 친정처럼 집을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 네가 집에 10억 돈을 들인다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2채를 사서 하나는 너희가 살고 하나는 네 시누이 살라고 주는 게 어떤가 싶어. 시모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기왕에 우리 아빠가 10억을 쓰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돈으로 집을 2채 사서 하나는 신우를 살게 했으면 한다는 거였죠. 시모 의중을 파악하니까 정말 그 집 식구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도둑놈 심보가 다 있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대답조차 생각이 안 나와 시모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또 이러시네요. 어차피 10억 집 사주시려고 한 거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똑같이 돈 드는 거 아니니? 한 번 돈 쓰면서 2집이 행복한 건데 얼마나 현명하냐 이 말이야. 이러시면서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시모 모습이 딱 광년이처럼 보였습니다. 몰랐는데 이 집 엄마 미친년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더군요. 어머니, 그게 왜 똑같아요? 저희 아빠 돈이 우수세요? 아니, 어머니는 저희 아빠 돈으로 집 2채 사서 아들이랑 딸을 한 방에 결혼시키는 거네요?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불쾌할 거란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죄송한데 방금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제가 정색하고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와 시누이도 표정이 조금 전과는 완전히 싹 바뀌더라고요. 그거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예, 있는 집 자식이 더 지독하다는 말이 맞는구나. 너 돈 좀 있다고 가족 될 사람한테 위아래도 없이 유세 부리는 거 아니다.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른이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라도 해야지. 단칼에 싫다고 거절을 해? 이러시길래 저도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거 없이 막 나갔습니다. 저희 친정이 무슨 호구예요? 돈 많다고 쉽게 번 줄 아시나 본데 저희 부모님도 평생 힘들게 일구신 재산이에요. 남의 돈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빠가 저 안쓰러워서 집 사주시겠다는 건데 그 돈으로 2채 사서 하나는 신우이 주겠다는 말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좋아요. 그럼 제가 2채 살 테니까 월세 받을게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시던가요. 아가씨 결혼하면 저한테 월세 1,000만 원씩 준다고 각서 쓰세요. 그럼 2채 살게요.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랑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 봐. 그런 날강도 같은 말이 어디니? 세상에. 시누이한테 월세 1,000만 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그 집을 우리 딸 명의로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럼 아가씨는 제가 산 집에 공짜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은행에서 5억 빌리면 이자가 한 달에 얼만데요? 제가 날강도가 아니고 어머니랑 아가씨가 날강도 심보네요. 제가 1,000만 원 내려고 하니까 강도당하는 심정이신가 봐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5억짜리 집을 뜯기는 제 심정 어떤지 이해 가시겠네요. 더는 말씀드릴 거 없고요. 저 오빠랑 결혼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결혼 취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친정아빠가 좋은 마음으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지들 마음대로 집을 두 채 사라느니 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집 사주시겠다고 큰 마음 먹으신 건데 그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머리 굴려가며 저런 요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결혼을 모르겠다고 소리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누이와 시모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너는 집 얘기 좀 했다고 무슨 파혼을 입에 올려? 너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어머니야말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네요. 저 바보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 저희 집 재산 본인 거라고 우기실 것 같아서 저 이 결혼 못하겠어요. 파혼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들 장가 평생 못 보내실 것 같아요. 다음에 며느리감 오거든 절대 그런 거지 근성은 보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저한테 눈 똑바로 뜨고 따지더라고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요? 아니면 아닌 거지 우리가 뭐 거지예요?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상관없네요. 그 말에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저한테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인 거네요? 그게 더 기분 나빠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래요? 본인은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쓰려고 하면서 저한테 바라시는 거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뭐겠어요.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일 일 없을 거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파혼하겠다고 시원하게 내지르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일어서서 나가는데 신우는 붙잡지도 않았지만 시모는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당황스러워하더군요. 아마 아들 생각에 그런 거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모습을 보니 남자친구에 대한 좋은 감정이 깡그리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100% 파혼각이 분명했습니다. 시모나 시누이나 쌍으로 염치 없고 거지 근성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 집에 시집 갔으면 나중에 제 집도 아들 명의로 돌리라고 생난리칠 게 뻔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해 지금 일어난 상황을 전했고 결혼 모르겠다 했습니다. 지금 돈 계약금 걸려있는 건 각자 손해본 걸로 하고 끝내자고 했어요. 당연히 파혼이라는 말 듣고 저한테 싹싹 빌고 사정했죠. 눈앞에서 탄탄대로인 앞날이 날아가는데 당연히 아쉽지 않겠어요? 희연아, 우리 엄마가 실수하신 거야. 내가 다시는 그런 말씀 못하게 단돌이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마음 풀어. 이제 6개월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네가 싫다면 우리 집 안 가도 돼. 내가 그렇게 할게. 쉰 소리 하지 마. 오빠가 엄마랑 영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한테 오늘 전부 말씀드릴 거고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저는 그날로 부모님께 파혼하겠다 말씀드렸고요. 화내실 줄 알았던 부모님은 오히려 담담한 반응이셔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 그럴 만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깨끗하게 없었던 일로 하시겠다네요. 결혼도 쉽지 않고 파혼은 더 어려운 법이야. 그 어려운 거 네가 판단해서 하기로 한 거니까 다시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거다. 네가 결정한 거니 아빠는 너를 믿고 오늘 이후로는 김서방을 사위라 생각하지 않을 거다. 한 번에 파혼 통보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는지 남자친구는 그 후 몇 번을 저희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전박대 당했지만 아빠가 차근차근 결혼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날은 본인도 포기했는지 수긍하며 돌아갔고요. 그날 이후 몇 번 연락하며 돈 문제를 정리했고 그 사람과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파혼 사연을 이렇게 보내고 있네요. 그나마 손해보는 거 없이 할 말 다 하고 파혼해서 억울한 건 많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아까울 뿐이죠. 몇 달 전까지는 정말 분노에 차 있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일상이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염치 없는 예비시댁과의 파혼 사연이라 했지만요. 사실은 저도 염치 없는 딸이긴 해요. 세상에 저처럼 불효막심, 염치 없는 딸년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에 환장한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손해보면서 다 퍼주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은 거죠? 저는 철 좀 더 들고 남자 보는 눈이 더 생기면 결혼 생각해 보려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집이 요즘에도 있다는 거 말하고 싶어서 힘들지만 사연 보내봤고요. 철없는 딸 정신 번쩍 들게 진심 어린 인생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